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가능성을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그제 김종인 전 위원장과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났다는데요. 그 후일담 듣고 이야기 나누시죠. 이준석, 금태섭 정도 앉아가지고 얼마나 고담 준론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뭐 의미 있는 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님은 약간 복합형 재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좋은 언로다. 오늘이 55%째인가? 원래 며칠 전이 50%고 하루 1%씩 오른다니까. 12월 중순 이렇게 지나서야 아마 참여할 인물들이 구체화되겠죠. 지금은 만나는 단계고. 네, 지금 말 들어보니까 12월 중순이면 뭐 창당이 좀 구체화될 거다 얘기 나오는데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뭐 저는 이제 창당은 신당을 할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 결과는 처참하게 그 실패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신당을 왜 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 이게 아무리 이준석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에 남아서 노은병에 나가면 그거는 이제 홍준표 시장 말씀처럼 100%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건다해서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 보고 대구에 공천 줄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 그게 광팔기 전략입니다. 우리 그 대변인이 말한. 따라서 이게 대구에 공천 국민의힘이 줄 리도 없고 노은병에 공천 주면 100% 떨어지고 본인에게 배지는 꼭 달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신당을 이게 만든다. 저는 이렇게는 봐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처참한 실패로 끝나는 거는요. 지금 이게 이준석 대표는 그 전쟁을 하려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은 이게 영남권의 성향을 알고 본인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게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뭐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정치인으로 뭐 이게 인기가 있는 거로 착각하는데 이게 너무 자기 과대망상 이게 심하고요. 무엇보다 이게 영남은요. 영남은 네. 지금 이게 두 가지 제가 고향이 영남 아닙니까? 네. 영남은 배신자 프레임 싫어합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유승민 의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다. 이걸로 고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영남은 예의나 품격을 중시합니다. 네. 한마디로 이게 싸가지 없이 좀 이거 싸가지 없는 사람 싫어합니다. 따라서 저는 영남의 특성도 이준석 대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고 자기 자신도 이게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주 처참하게 저는 실패로 끝난다 이래 봅니다. 네, 그런데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 경선 때 대구에서 이제 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하면서 또 인기를 확 얻었었거든요. 그때 대구 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지지했던 분 우리 방송 패널 이름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제철임자. 그분들에게 열렬하게 지지했지만 다 철회했잖아요. 네. 옛날에 한때 당이 좀 젊어지야 된다. 그리고 신선한 청년이 오니까 야 이게 지지했던 분이 있죠. 그래서 대표까지 된 거예요. 물론 일부는 역선택도 있었을 거고.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의 행태를 보세요. 계속 이게 분탕질하면서 이게 내부 분란만 일으키고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에 대해서 영어로 인격 모독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러면서 이게 실망하고 떠나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네. 따라서 저는 그때 그 패기 청년하고 지금의 이준석은 다르다 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여론조사를 좀 보면 뭐 서정욱 변호사님 뭐 인기가 없다라고 좀 진단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보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어서 이제 3위 정도의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보셨을 때 이제 뭐 창당을 하면 어느 정도 다음 총선에서 좀 충분한 뭐 영향력 있는 뭐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이십니까? 근데 저는 그거는 또 가봐야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가봐야 것이 안다. 네, 일단 지금은 저는 여론의 호응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게 여론조사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그 공통점이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적극적으로 집결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집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만큼 무당층 그러니까 갈 곳 없이 마음을 잃은 사람들의 포션이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층만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거를 일부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 이런 분들이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데 사실 투표의 상황에 가게 되면 또 그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그 첨예한 갈등이 더 강해질수록 그러니까 정치가 좀 더 양극단으로 가게 되고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러 갈등이 더 심화되는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제3지대에 표를 줄 여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표를 분산시킴으로써 내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동의하는 쪽 또는 조금 더 나쁘다고 생각되는 쪽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표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또는 우려가 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결국에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유권자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3지대가 지금은 호응을 받을 수 있겠으나 저는 선거공학적으로 봐도 지금 신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합쳐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고 마치 과거의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봉합해서 뭔가 승리를 이뤄냈던 것처럼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일단 본인의 존재감을 키우고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는데 뭔가 신당론을 활용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갔을 때에는 그것이 얼마의 득표를 얻을 것인지 또는 본인만 살아남고 다른 후보들은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신중하게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에 바람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정당에 올인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자욱 차장님 네. 이걸 조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대구의 맹주로서 또 견제구를 날린 거라고 봐야 될까요? 조언을 빙자한 견지 아닐까요? 아, 네. 왜냐하면 이제 신당 지금 아직 뭐 창당 깃발도 들지 않았는데 해봐야 별 소득 없을 테니까 이 비례대표나 잘해봐라 이제 이런 뭐 덕담 아닌 덕담을 하신 건데요. 실제로 대구나 경북 민심의 경우에는 홍준표 시장이 가장 예민하게 잘 알고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신당이 뭐 창당은 뭐 자유지만 성공 여부는 이준석 대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지지를 끌어모을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성패가 달라질 텐데 지금까지 드러난 어떤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까지 유지가 돼서 총선에서 유의미한 의석으로 돌아올 것이냐 이것은 좀 가봐야 아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박성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 정치는 오랫동안 거대 양당이 적대적 공생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어떤 제3의 선택지를 원하는 이 국민들이 다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의 어떤 이해와 요구를 지금 이준석 또는 유승민 신당이 어느 정도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대세를 형성하지 못한다라면 변수로 작동을 한다라면 사표 방지 심리가 막판에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연 이준석 신당 찍었다가 내가 원하는 여당이 패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준석 신당은 거품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당 창당까지는 뭐 의지로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총선에서 유의미한 승리를 거두느냐 이것은 앞으로 공천 과정 그리고 국민의힘과 또는 민주당의 어떤 쇄신 과정 그리고 선거 구도가 어떻게 짜여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준석 신당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 상황인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 뭐 이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저희도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인유한 위원장이 부산에 갔을 때 이 영어로 대응한 것을 두고 예의가 없다는 비판들이 좀 나왔었는데 장윤재 변호사님, 네. 그 얼마 전에 안철수 의원과 여의도 한 식당에서 벽을 하나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고 네. 하는데요. 그렇죠. 지난주에 많은 국민들께서 가장 또 관심을 받으셨던 그런 또 정치적인 일화가 저 이야기였을 겁니다. 사실 지난주 내내 계속 회자가 됐었는데요. 여의도에 한 복국집이 있습니다. 그 복국집을 저도 가봐서 잘 아는데 좀 방음이 잘 안 되는 식당이기는 그렇군요. 해요. 네. 벽을 하나 놓고 이제 양쪽 방에서 안철수 의원과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참 공교롭게도 안철수 의원이 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뒷담화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뭔가 뭐 인유한 위원장에게 뭐 미스터 린튼이라고 한 것이 굉장히 예의가 안 나빴다라는 부분이라든지 뭐 영어를 못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안철수 씨 이제 그만 좀 하시죠. 뭐 밥 좀 먹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소동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복국집에서 벌어진 뭐 혈전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태로 인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그 인성 논란에 지금 좀 휘말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과연 인성으로 봤을 때 이게 신당을 창당해서 주위에 사람들이 몰릴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이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건이었던 건 분명히 보입니다. 네, 지금 당 안팎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인선 논란에 대해서 계속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기본적인 예의와 팩트에 기반을 두어야지 그 사람의 정치적 주장이 힘을 실른다고. 이준석 대표가 인유한 위원장한테 언급하는 거라든지 안철수 대표하고 있던 그런 관계라든지 그래서 기본적인 좀 예의가 아니다. TK 분들이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의리
뭐 예절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데 이원우 욕하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야 너 왜 그래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이준석 전 대표의 혐오 정치 뭐라고 표현할까? 싸가지 없는 정치? 혐오 정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커나가려고 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비명계에서도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위해서 접촉하겠다는 비명계에서도 인성에 대한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인성 논란이 앞으로 신당 창당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이상민 의원이나 여러 비명계 의원들도 이준석 대표와는 이게 같이 못하겠다. 저 정도 인성 가지고는 같이 못한다. 이렇게 영향을 줄 거로 보이고요. 제가 이제 한번 이게 시청자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 이준석 대표가 영어를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인유한 위원장이 한국말을 잘하겠습니까? 이걸 질문하고 싶어요. 이준석 대표가 영어를 하면 얼마 하겠어요? 그 유학 잠깐 갔다 왔겠죠. 뭐 하버드 대학 본인은 나왔다는데 하버드 잠깐 유학 갔다 해서 영어를 뉘앙스 있게 제대로 하겠습니까? 인유한 위원장은 태어날 때부터 이게 한국에서 태어나서 몇십 년을 한국에 있은 이런 분이에요. 그럼 제대로 뉘앙스를 풍겨서 이게 제대로 대화하려면 한국말로 하는 게 맞죠? 본인이 영어로 표현할 능력이 이준석 대표가 되느냐 말이에요. 본인이 저는 이게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조금 전에 여론조사 하나 더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태어나지도 않은 당을 가지고 가상으로 여론조사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거기에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라고 이름이 돼 있잖아요. 네. 저는요. 유승민 의원이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안 할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유승민 의원은 이번에 인유한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네. 이 말은 본인이 유승민 의원들의 꿈이 대권이죠. 자, 이준석 신당에 가면 이준석이 대권 후보가 되겠습니까? 유승민이 되겠습니까? 미래로 흘러가잖아요. 네. 그 당에 가면 이준석 대표 당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유승민 의원이 왜 덜덜이 서겠습니까? 저는 유승민 의원은 국민의힘에 남아서 마지막 대권 꿈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할 가능성이 낮다. 그렇다면 이게 전제가 잘못됐잖아요. 유승민, 이준석 신당 이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예전에 그 당대표 경선에 함께했던 천아용인이라는 그룹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준석 대표와 함께했던 전 대표와 함께했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이 신당 창당을 했을 경우에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지금 어쨌거나 지금 이런 인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계속해서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 제3지대에 해당되는 중도층의 지지를 얼마나 끊을 수 있을지,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사들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나름 관측하십니까? 뭐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저는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여부만을 두고도 이렇게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는 이준석 전 대표가 흥행몰이에는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차는 정말 출발할 것 같은데요. 신당이 정말 창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인사들을 모으고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낼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지금 양당 체제에 대해서 좀 실증을 느끼시고 또 실망하신 국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지점에 계시는 중도층 국민들 또는 무당층 국민들의 지지율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메시지를 고안해낸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파급력이 계속해서 될 수는 있다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관련 소식 짚어봤고요.